이번엔 오늘의 뜨거운 뉴스들 3가지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공개합니다.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에게 막말을 했던 정철승 변호사의 발언 후에 김영석 교수의 따님이 호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감옥에서 강윤성이 에세이까지 출판했다. 그런데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포착했고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광주 건물 참사 장면을 그대로 방영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적정 수명은 뭐다, 100세가 넘어서부터 판단이 흐려졌다는 둥, 원로 교수 김영석 교수에게 막말을 했던 정철승 변호사에게 김영석 교수의 딸이 호소를 했습니다. 정 변호사, 101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문정부 비판 발언을 하자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 적정 수명은 80세다. 막말입니다. 명백히. 그러자 김영석 교수의 둘째 따님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픔으로 감히 부탁드린다. 인신공격은 말아달라.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나쁜 놈이다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려달라.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굉장히 좀 정중한데 저는 제 생각에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늙으면 저거 적정 수명을 이러면은 가서 좀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뭔데 이러면서. 그렇게. 근데 의외로 굉장히 절제되고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가 드라이하게 나왔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매도하지 말고 상대방 마음도 헤아려달라. 인상적인데요. 정철승 변호사의 말과 김영석 교수님 따님의 말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저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저 둘째 따님인데 시작을 그렇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미 70대 할머니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따님도 70대군요. 거기에 정철승 변호사 우리가 그래픽에서 봤지만은 무슨 옛말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라는 얘기하면서 적정 수명은 80 이랬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그 정철승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해요. 이승만 정권 때부터 60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와서 탁해진 후에 얘기하는 거는 노화 현상이고 딱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둘째 따님이 나 옛날 어려서 우리 아버지 보면 강연 어디 가서 하고 난 다음에 어디 끌려간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3일 동안 연락이 없다 돌아오신 적도 있었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그다음에 어두운 시절에 저런 얘기를 많이 해오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정중히 보신 것처럼 인신공격은 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글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내 뜻과 다르면은 다 나쁜 뜻이고 다 다르다. 아니 나쁜 뜻이고 못됐다라고 이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철승 변호사 같은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고요. 저는 정철승 변호사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인지 구조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가 좀 찾아서 뜯어보고 싶어요. 어떤 논리하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손정희 변호사님 나이 갖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 갓 50대를 넘어섰는데 50년밖에 안 산 분이 그렇죠? 2배를 더 산 분의 인생을 저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죠, 애초부터. 나이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교롭게 이제 두 분을 정 변호사님은 변호사 활동하면서 뵀던 것 같고요. 대화를 해본 것 같고요. 우리 그 강영석 교수님도 제가 무슨 모임에서 강연을 들었던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님. 김영석에게 오랫동안 굉장히 재치 있고 위트 있고 겸손하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정 변호사님은 굉장히 주관이 뚜렷해서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가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SNS를 통해서 그런 노인 비하나 이런 노동 없더라는 취지로 다시
다시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정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으면 사실 대중들의 민심과 굉장히 동떨어지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수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근데 이게 개인 변호사님이고 뭐 정치 활동을 한다던가 당적을 가진다던가 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좀 영향력이 큰 사건들을 하시는 개인 변호사님의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무게를 싣고 개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가져보고요. 예. 다만 일단 따님이 이제 좀 상처를 받으셔서 지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논란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이 있는데 또 어르신들도 의뢰를 하시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일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과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시답니까, 정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이 나는 이거를 비하의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예. 사과를 요구한다고 사과를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사과의 뜻은 없어 보인다. 다만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걸 듣고 어. 이제 생각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광복회, 왜냐면 광복회 변호사고 윤태곤 실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부가 광복회 회원이시죠. 이정 변호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광복회 고문 변호사해서 이제 김원웅 회장의 이제 대리인,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시고 또 최근에는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하고 해가지고 뭐 거기 이제 피해자, 그다음 뭐 다른 이제 진중권 이런 분들하고 이제 소송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 변호사는 맞는데 이분이 워낙에 이제 활발하게 이걸 뭐 정치 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사회 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 사회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 논쟁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즐긴다고나 할까? 뭐 이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김영석 교수 이제 101세시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제 대학 입학했을 때 명예교수 만 65세 넘어야 명예교수 아닙니까? 예. 그때도 명예교수셔가지고 그때도 저희 학교에 명예교수셨군요. 그러니까 뭐 채플 시간에나 이제 듣고 저분 참 나이가 많으시다 했는데 거의 그때랑 그대로인 것 같고 저만 늙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예.